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로 70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외래에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진희 할머니가 10년 동안 무릎 때문에 1층에서만 생활하시다가 단 3개월 만에 4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된 실화거든요. 김진희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10년 동안 이 무릎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죠. 2층 화장실을 가려면 남편 부축을 받아야 했고 손자들이 놀러와도 같이 밖에 나가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진희 할머니처럼 10년 이상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85%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정형외과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다 닳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무릎 환자분들을 치유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릎 통증의 90%는 연골 손상보다는 주변 근육과 인대의 약화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건물의 기둥이 약해지면 벽에 균열이 가는 것처럼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인데요.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지만 근육과 인대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강화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80세가 넘어서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실 수 있어요. 김진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하시더니 1개월부터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수 있게 되셨고 3개월 후에는 정말 4층까지 뛰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게 꿈인가 싶어요. 10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무릎, 관절염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을 운동요법으로 제시했어요. 수술이나 주사보다도 운동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모든 분이 김진희 할머니처럼 3개월 만에 뛰어오를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다고 35년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집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김진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치유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좋아지신 방법들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70세가 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계단 내려갈 때 혹시 무릎이 꺾일까봐 무서우시죠? 비 오는 날이면 더 쑤시고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시고요. 정말 힘드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김진희 할머니도 처음에 오셨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다 닳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김진희 할머니 무릎을 자세히 검사했더니 연골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럼 왜 10년 동안 그렇게 아프셨을까요? 우리 무릎을 한번 자동차에 비유해 볼게요. 자동차 바퀴가 연골이라면 바퀴를 지탱하는 서스펜션이 바로 무릎 주변 근육이에요. 서스펜션이 약해지면 바퀴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죠. 마찬가지로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의 충격이 그대로 가해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에요. 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 50세가 넘으면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해요. 10년이면 10%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더욱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에요. 바닥에 앉는 문화,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습관,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것들이 무릎에는 정말 좋지 않거든요. 쪼그려 앉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7배까지 올라가요. 60kg이신 분이라면 420kg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무릎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관절액은 무릎을 움직일 때만 순환이 돼요.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놨다 해야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순환이 안 되고 연골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근육은 더 약해지고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김진희 할머니도 10년 동안 이런 악순환에 빠져 계셨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드릴게요. 악순환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올바른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주면 무릎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연골이 완전히 새 것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적절한 운동을 하면 무릎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을 줄여주는 물질들이 분비돼요. 그리고 근육이 강해지면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죠. 동시에 관절 가동 범위도 늘어나고요.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운동 치료를 받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들보다 1년 후 상태가 더 좋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인지 아시겠죠? 김진희 할머니께도 처음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 무릎은 고장난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자동차도 기름을 갈고 정비를 해주면 다시 잘 달리잖아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1개월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치유하면서 확신하게 된 부분이에요. 자, 이제 김진희 할머니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관절액으로만 영양을 받아요. 그래서 이 관절액이 잘 순환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것이에요. 김진희 할머니가 하신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천천히 쭉 펴서 발끝이 하늘을 향하도록 하고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허벅지 앞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0초 후에는 천천히 다리를 내리고 3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세요. 한쪽 다리에 10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정도 하시면 충분해요. 김진희 할머니가 처음에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2주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무릎이 덜 뻣뻣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이 관절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혹시 다리를 펼 때 무릎이 아프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픈 정도까지만 펴시고 조금씩 범위를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하시기 전에 무릎에 따뜻한 찜질을 5분 정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는 무릎을 지켜주는 숨겨진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근육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김진희 할머니가 하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등을 벽에 기대고 서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쪼그려 앉는데 무릎이 90도 정도까지만 구부리시면 돼요. 완전히 앉지 마시고 의자에 살짝 앉는 정도로만요. 이 자세에서 10초간 버티신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5번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김진희 할머니는 처음에 3번도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15번까지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이 무릎을 안정시켜주는 핵심 근육들을 강화해 주거든요. 만약 이 운동이 너무 힘드시면 의자를 뒤에 놓고 하세요. 실제로 앉지는 마시고 앉을 듯 말 듯하는 자세만 취하시면 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계단을 대비한 특별한 연습법도 알려드릴게요. 집에 계단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부나 두꺼운 책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오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난간이나 벽을 잡고 하시면 안전해요. 김진희 할머니도 이 연습을 한 달 정도 하시고 나서 실제 계단에 도전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계단씩 천천히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셨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기시더라고요. 3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보호하는 숨겨진 습관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효과를 내거든요. 김진희 할머니가 가장 크게 바꾸신 게 습관이에요. 예전에는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시고 쪼그려 앉아서 빨래를 하셨는데 이걸 모두 의자에 앉아서 하시도록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불편하셨지만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무릎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빨래를 개거나 김장을 할 때도 바닥에 앉지 마시고 식탁에서 하세요. 걸레질도 기존 대걸레를 사용하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줘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몸무게가 1kg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4kg 줄어든다고 해요. 김진희 할머니도 3개월 동안 3kg 정도 감량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무릎 부담이 12kg 줄어든 거죠. 신발도 중요해요. 굽이 높은 신발보다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으시고 무릎에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무릎 보온도 신경 쓰셔야 해요. 특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직접 무릎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잠잘 때도 무릎 담요를 덮어주세요. 무릎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김진희 할머니가 특히 효과를 보신 건 무릎 마사지였어요. 저녁에 TV 보시면서 무릎 주변을 부드럽게 주무신 거예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쓰다듬듯이 해주시면 돼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모든 방법들을 김진희 할머니가 꾸준히 하시고 나서 3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손자가 놀러 왔는데 할머니 4층까지 같이 올라가요. 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안 돼.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못 올라가. 라고 하려다가 문득 요즘 무릎이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고 시도해 보셨대요. 그런데 정말 4층까지 뛰어 올라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선생님, 정말 꿈 같아요. 10년 만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김진희 할머니처럼 빨리 좋아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을 치유하면서 확신하는 부분이에요. 혹시 운동 중에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붓는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세요. 그리고 기존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김진희 할머니가 3개월 후에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무릎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시장도 혼자 가고 손자들과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갔어요. 하시면서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선생님, 가장 좋은 건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먼저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김진희 할머니처럼 되실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되실 거예요. 저도 이제 70세이지만 매일 아침 20분씩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건강한 100세를 향해 걸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운동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언제든 병원으로 오세요. 4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운동하세요. 혼자 하면 금세 포기하게 되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오늘 계단 한 칸 더 올라갔네.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프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진희 할머니처럼 3개월 후에는 계단을 뛰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할게요.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